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계절별 기후 특징. 오늘은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은요. 우리 가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날씨가 뭐죠?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부르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비만, 살찐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먹을 게 많고 날씨가 좋다는 건데, 그래서 농작물 수확을 하고, 그래서 가을의 가장 큰 특징은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 중에서도 이동해오는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많이 통과해가요. 지금 이건 겨울의 내용이지만, 그래서 많이 날씨가 맑은 고기압이 통과를 해가는 경우가 가을에 많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을 중에서도 잠깐 장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데, 그 장마가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그 싸우면서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은 북태평양 기단이 쭉 힘이 세지면서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쭉 내려가는데, 그때 이 장마 전선이 살짝 우리나라 한번 거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가을에 짧은 장마가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가을에 짧은 장마가 나타난다 이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요한 겨울 보겠습니다. 겨울은요, 일단은 여름이랑 중요하게 이 기압도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름은 남쪽에 고기압해서 남고 북저형이었죠. 겨울은 북쪽이긴 하지만 이제 동북으로 동서로 나눠가지고 서고 동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자, 겨울에는 우리나라에 요 H라고 써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많이 커지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에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매우 추운, 한랭하고, 그리고 대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매우 건조한 그러한, 그리고 특징이 이 바람의 방향이 북서쪽에서 많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산 임수를 하는 것도 북서계절풍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에서 이렇게 센 바람들이 불어오고, 가끔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얘가 이동을 하면서 달라지는 건데, 주로는 이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베리아 기단은요, 그 북태평양 기단이랑 이제 중요하게 여름과 겨울을 양분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고기압이긴 한데, 둘 중에 그럼 누가 더 세냐? 얘가 좀 더 셉니다. 얘는 정말 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기압인데, 이 시베리아 기단은 조금 얘보다 약해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봄에도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 내내도 얘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걸 약간 조금씩 반복합니다. 물론 뭐 애매한 가을이나 봄처럼 그런 게 아니지만 여름보다는 살짝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한4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3일은 춥고 4일은 조금 그나마 살만하고, 요거는 시베리아 기단이 주기적으로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강약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다. 기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요걸 이제 반복한다는 겁니다. 3한4온이 얘가 약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졌다가 약해졌다는 사이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폭설. 겨울에 이제 눈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많이 오는 걸 폭설이라고 하는데, 폭서풍이랑 북동풍이 불어와요. 근데 얘는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폭설은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공기의 습도가 어디서 올까? 바다를 거쳐서 오죠. 서해랑 동해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바다에서 습기를 쭉 머금고 옵니다. 그래서 얘는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어서 바다 효과라고 부른다고 우리 예전에 다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가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영동 지역이나 요런데, 강릉 이런 데는 태백산맥에 이 눈구름들이 쫙 막혀가지고 지형에 의해서 이 강수가 내리게 되는데, 강설이죠, 강설. 그거를 지형 효과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형에 의한 효과,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는 효과, 요거에 따라서 이 바람들이
공기가 습해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폭설을 내리는데, 특히 이 지형 효과의 이름을 따서 이때의 강수는 지형성 강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강수의 종류 4가지 우리 배운 것 중에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는 전선성 강수와 대류성 강수가 여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주로 폭설은 지형성 강수의 영동 지역에 해당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이 기압선의 간격이 여름엔 되게 넓죠? 이렇게 넓은데 겨울엔 되게 조밀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여름과 겨울에 언제 더 바람이 강하죠? 겨울에 강하죠? 이 기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요것은 곧 무슨 의미냐? 바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것은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거리인데 계단이 많으면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단의 개수가 많으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경사도가 더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기압선들을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간격이 조밀하면 계단이 높게 있는 거니까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슝 내려가서 바람이 겨울에는 세게 분다. 여름에는 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요것도 역시 이 2개의 기단에 만들어진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선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계절별 기후 특징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